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실제 목포 원도심에 거주하시는 서장권 만호동 주민자치위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마다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로 달라진 부분들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글쎄요, 크게 달라졌다기보다는요, 이 큰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주민들이나 목포 시민들의 눈에는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일은 지금 조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도심 활성화 관련한 정책들 중에 또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교통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주차 문제, 주차장이 아주 시급한 일인데요.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제까지 한 50년, 60년간을 살아왔던 거리를 어느 날 갑자기 일방 통행을 한다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외지 관광객들을 생각한다면은 아무래도 보행에 불편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통행하기가 웬만하기 위해서는 일방 통행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상가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 일방 통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일방 통행을 하려면은 주민들의 호응과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교통 환경 중에서도 제일 아마 어려운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포 원도심에 거주하고 계시는 서장권 만호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현재 전남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들의 실효성과 앞으로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예.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의 경우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또 다양한 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정부에서는 약 50조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심재생사업이라는 그런 그 정책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나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기에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의 실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구성원들의 노력의 부족일 수도 있고, 또 정치인들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서민경제 부활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원도심 하면 오래된 것들, 그러니까 그 소규모의 점포들, 슈퍼마켓이라고 하죠. 또 작은 식당이라든지 또 미용실, 과일가게, 세탁소, 채소가게 등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런 그 상점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골목상권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라는 그 차원에서도 우리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원도심은 도시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도심 활성화는 우리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라는 그 차원에서 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도시의 거의 모든 시민들이
지원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도심 활성화 의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예. 네, 최근 전남 지역 원도심 활성화 관련한 정책과 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지 짧게는 2년 된 도시도 있고, 길게는 4년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원도심 활성화라는 것이 이게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고 최근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계속 지금 그 도시의 생성과 확장, 그 다음에 또 소멸, 이 쇠퇴해가는 과정에 따라서 계속 그 도시마다 각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남도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사업 그 공모에서 담양과 장흥, 함평, 무안 4곳이 선정돼서 국비 361억 원을 확보했다라고 얼마 전에 그 뉴스가 났었고요. 이제 선정된 곳은 담양군의 문화 생태로 천년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 그다음 장흥군의 칠거리 골목 르네상스라는 주제, 그다음에 무안군의 꿈틀꿈틀 생동하는 행복 무안, 그다음에 함평군의 한평천지, 그 다음에 한우나비 국화축제와 만남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이 4군데가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1억 원의 국비하고 그 다음에 241억 원의 지방비가 투입되는 굉장히 그 대규모 사업이 되겠죠. 이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모든 금액이 더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 이제 목포 같은 경우에 LH와 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상생 협약 체결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목포의 지금 구도심에서 이 원도심을 활성화하는데 LH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주거 재생 산업이 되겠죠. 아니면 새로운 그 임대주택 사업을 짓는다든지 이런 아파트 등을 통해서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노려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목포시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 다른 나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그 혁신도시와 함께 이제 한 4년 정도,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그 혁신도시와 관련된 도시재생 사업이 이렇게 안착되지는 못한 주민들의 의견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목포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성과보다는 이제 부작용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정말 좋은 그 질문인데요.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불필요한 곳에 무분별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목포시의 경우인데요. 목포시는 지난 2006년도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그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의 제정의 근본 취지는 쇠퇴해가고 있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임차인들에게 그 임대료를 지원하는 그러한 목적이었는데, 이와 같은 정책이 오히려 그 건물주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원도심의 그 건물주들 하면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광주나 서울 또 남학의 신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들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상생해야 될 이런 건물주들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업이 되더라도 또 2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목포시에서 보조금이 지원이 받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임대료는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라든지 군산시, 익산시는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가운데서 이 보조금 관련, 임대료 보조금 관련 사항을 폐지를 했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목포시와 매우 유사한데 2003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7년에 여러 가지 그 부작용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아직까지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가운데서 임대료 관련된 보조금 지원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또한 장미의 거리 같은 경우도 요즘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상권이 지금 침체가 돼가지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올해까지 지원된 예산이 약 한 42억 1,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간 한 3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정말로 그 열악한 목포시 재정에 비하면 이 3억이란 돈이 건물주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적인 예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 좀 개정하거나 또 폐지하는 조례의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 그 지역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변질되고 있는 조례의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사실 목포시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행정의 달인, 행정의 전문가이신 김종식 시장님께서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목포시의 피 같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원도심 출신의 시의원들을 설득해서 이와 같은 보조금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폐지하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포시 차원에서 특히 김종식 시장님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 순천시의 예를 들어서 지금 발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원도심 인구의 23% 정도가 감소 폭이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순천에서 이 도시재생 선도 사업과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또 빈집이 감소하는 등 최근에 객관적인 수치로 드러날 만큼의 아주 유의미한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 시행 전하고 비교해 보면 순천 원도심의 뭐 점포수가 67.4%, 그 다음에 일평균 매출액이 11.2%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빈집은 85.9% 정도가 감소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도심에 이제 누가 이런 어떤 가게 서비스를 이제 차리는가 봤더니 이제 50대에 이제 퇴직한 장년층들이 이제 다시 어떤 조그만 가게를 열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청년 사업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또 다른 또 어떤 서비스 창출을 할 수 있는 또 기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보았을 때 원도심 활성화를 어떠한 도시마다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어떠한 또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원도시 활성화를 보통 거주민이 물론 주도를 하지만은 보통 이제 관광 상품과 연결이 돼가지고 많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럼으로써 지역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역 경제의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원도심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청년 창업, 또 문화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또 청소년 문화센터, 그리고 또 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그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류를 이룬 그런 골목 상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민 경제의 보루로서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겠고요. 또 최근에 원도심 활성화 관련돼서 핵심 정책은 원도심 하면은 이제 그 도시가 처음 생성된 곳이기 때문에 많은 문화유산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이용한 그런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원도심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관광산업 활성화라든지 지역 경제 선순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도심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원도심 활성화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전국적으로 이제 지금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뭐 계속 그 지역의 도심이 성장하고 팽창하고 또 쇠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발생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도심이 팽창되면 그 부분에 대해 신도심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 구도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전남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다 거의 대부분 이제 구도심에서 일어난 그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러한 구도심에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 지역을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부터 최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그 원도심을 개발함에 있어서 어떠한 그 지자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편중된 개발보다는 어떤 그 한 도심을 그 기존의 원 도심의 중심가를 중심으로 해서 팽창식 개발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된 곳이 많은데 여수 같은 경우는 계속 도시가 팽창하면 할수록 그때마다 중심 상업지역이 변동을 하면서 구 중심 상업지역이 다 쇠퇴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렸거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다시 관광이 주목을 받으면서 아주 예전에 구 여수에 있었던 중앙동이라든지 고소동이라든지 이런 그 원도심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 밖에도 뭐 여서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 늘어나는 도심에서 이게 그 자연적으로 쇠퇴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중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팽창식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발함에 앞서서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원도심 활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루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가장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겠고요. 즉 예산의 투명성과 실현 가능한 정책의 실현입니다. 수립입니다. 목포시의 경우와 같이 정말 피 같은 그 우리들의 세금이 합법적으로 낭비되는 그러한 정책의 실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소비활동의 주체라고 할 수가 있죠. 활발한 소비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문화공간의 확보라든지 또 선창과 원도심을 연계한 그런 어떤 사업의 발굴도 필요하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목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공공기관의 원도심 이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원도심에 이전함으로써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원도심의 활성화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민들 또 지자체 그리고 지역 의원들 이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지역에 오랜 기간 지속된 수건 사업입니다.
지역민에게 활력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